한국인은 매일 먹는데 미국은 없어서 1조 원어치 사간 바다보약의 정체.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생일마다 무심코 떠먹던 그 미역국, 도시락에 아무렇지 않게 싸가던 그 검은 김, 발에 차이도록 흔하던 이 바다 음식이 지금 미국에서는 돈을 주고도 못 구해 난리가 났습니다. 마트 진열대가 텅텅 비고 김 수출액은 무려 1조 원을 넘어섰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양에서 잡초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것이 어쩌다 슈퍼푸드로 신분이 뒤바뀐 걸까요? 게다가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비밀을 꿰뚫고 있었다는데요. 동의보감에 또렷이 적힌 그 놀라운 기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정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큰 복을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챕터 1. 발에 차이던 음식이 미국에서 금값이 됐다. 저는 얼마 전 손녀에게 미역국을 끓여주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먹는다는 거죠. 생일이면 미역국, 도시락 반찬은 김, 국물을 낼 때는 다시마. 부엌 어디를 둘러봐도 바다에서 온 음식이 굴러다닙니다. 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미역국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너무 흔해서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저녁 뉴스를 보다가 저는 그만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김을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마트 진열대가 텅텅 빈다는 거죠.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흔한 김이요. 발에 차이던 그 검은 종이가 말입니다. 알고 보니 미국 건강식품 시장에서 해조류가 슈퍼푸드로 떠오르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산 김을 서로 사가겠다고 경쟁이 붙은 겁니다. 급기야 우리 김 수출액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멍하니 부엌을 둘러봤어요. 방금 끓인 미역국, 찬장에 차곡차곡 쌓아둔 김,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다시마. 이게 다 미국에서는 돈을 주고도 못 구하는 귀한 몸이라니요. 우리 집 부엌이 갑자기 보물창고처럼 느껴지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묘했습니다. 내가 매일 무심히 먹던 음식이 바다 건너에서는 금값이 됐다니 말입니다. 가슴 한쪽이 괜히 뿌듯해졌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슬그머니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바다 음식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온 세계가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자꾸만 그 검은 김 한 장이 떠올랐거든요. 흔한 것이 사실은 흔하지 않았다는 깨달음이 자꾸만 저를 들쑤셨거든요. 이튿날 아침, 저는 부엌에 서서 김 한 봉지를 한참 동안 매만졌습니다. 챕터 2. 서양인들이 처음 해조류를 보고 충격받은 이유. 저는 그 길로 해조류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놀라웠어요. 지금이야 세계가 김을 못 사서 안달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양 사람들은 해조류를 음식으로 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바닷가에 떠밀려온 잡초, 미끌미끌하고 비린 쓸모없는 풀. 그게 서양인들 눈에 비친 해조류였습니다. 심지어 한국 아이들이 도시락에 김을 싸가면 놀림을 받기도 했다는 거죠. 검은 종이를 먹는다며 손가락질을 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고소하고 정겨운 김이 누군가에겐 이상한 음식이었다니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고개를 숙였을 모습을 떠올리니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밥상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고 건강에 대한 연구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인식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잡초 취급받던 해조류가 어느새 최고의 건강식 자리에 떡하니 올라섰어요. 요즘 서양에서는 해조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다의 채소라고 부릅니다. 풀이 아니라 채소. 잡초가 아니라 귀한 먹거리. 호칭부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무시당하던 음식이 보란듯이 신분 상승을 한 셈이니까요. 마치 천덕꾸러기 막내가 알고 보니 집안의 보배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늘 곁에 두고도 미처 몰라봤던 그 가치를 이제야 온 세상이 알아주기 시작한 거죠.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정겹게 여기던 것이 세계의 보물이 되어 돌아온 셈이니까요. 저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워 한동안 가슴이 벅찼습니다. 챕터 3. 전 세계 전문가들이 주목한 이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전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저는 자료를 뒤지다가 미국 영양학자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더군요. 해조류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놀라울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목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과 미역, 다시마 안에는 요오드가 들어있습니다. 칼슘도 풍부하죠. 철분과 아연도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까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작은 김 한 장에 이렇게 많은 영양이 숨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식탁 위에 김 한 장을 가만히 집어들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손바닥만 한 얇디 얇은 검은 한 장. 불빛에 비춰보니 속이 다 비칠 만큼 얇았습니다. 바스락 소리만 나는 이 가벼운 것 안에 영양이 가득 차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적은 양만 먹어도 부족한 영양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거죠. 한 끼에 산더미처럼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김 몇 장, 미역 한 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괜히 미역국을 끓여주신 게 아니었구나. 가난하던 시절에도 상에 김 한 장은 꼭 올리셨던 그 마음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작은 한 장에 담긴 영양 폭탄.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해조류 앞에서 고개를 끄덕인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김 한 장을 입에 넣고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그 맛이 어쩐지 그날따라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옛말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김 한 장을 입에 넣으니 입안 가득 바다 냄새가 퍼지는 듯 했습니다. 흔하던 음식이 갑자기 귀빈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챕터 4. 노화를 늦추는 바다의 방패. 영양소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깊이 들여다보니 해조류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요즘 세계적으로 항산화 식품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치고 노화를 반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 역시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늘어난 주름, 거칠어진 손등. 세월은 참 야속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노화를 늦추는데 해조류가 한몫한다는 겁니다. 해조류 안에는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도 있죠. 게다가 오메가3까지 품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활성산소라는 건 쉽게 말해 몸을 녹슬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쇠가 비를 맞고 녹슬듯 우리 몸도 천천히 사가가는 거죠. 그 녹을 닦아내는 일을 해조류가 거둔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 먹을 필요 없이 밥상 위에 미역과 김이 그 일을 묵묵히 해준다니요. 오죽하면 미국 건강식품 업계에서는 해조류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천연 항산화제. 약이 아니라 음식인데도 그렇게 떠받든다는 거죠. 저는 그날 저녁 다시마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오래오래 씹었습니다. 짭조름하고 쫄깃한 맛이 입안에 천천히 번졌습니다. 평생 무심코 먹던 이 바다 한 조각이 사실은 제 몸을 지켜주던 든든한 방패였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더군요. 작은 한 조각이 이렇게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참으로 귀하구나 싶었어요. 저는 남은 다시마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한 조각에 그런 힘이 숨어 있었다니 새삼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챕터 5. 심장병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 여기서 잠깐 제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올해 65이 됐어요. 젊을 때부터 식품회사에서 무려 45년을 일했습니다. 평생 먹는 것만 들여다보고 산 사람이죠.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용인시 양지읍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삽니다. 흙을 만지고 채소를 키우다 보니 자연스레 몸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에 들어가 약선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약선 요리란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음식으로 몸을 다스리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죠. 돋보기를 쓰고 밤늦도록 책장을 넘기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새로 알아가는 재미가 여간 쏠쏠한 게 아닙니다. 그 공부를 하다가 저는 해조류와 심장에 관한 놀라운 연구를 만났습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였어요. 해조류를 자주 먹는 사람들을 오랜 세월 지켜봤더니 허혈성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았다는 겁니다.
그 수치를 보고 저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무려 24%가 줄었습니다. 여성은 더 놀랍습니다. 44%나 낮았다는 거죠.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 결과는 해외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무심코 떠먹던 미역국 한 그릇이 알고 보니 심장을 지키는 방패였다니요. 차가운 숫자 앞에서는 그저 말문이 막히더군요. 저는 한참을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미역국 냄새가 코끝에 스치는 듯 했습니다. 그 한 그릇에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니요. 챕터 6. 장 건강 때문에 미국인들이 몰려든다. 요즘 미국 건강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장 건강입니다. 저도 한방건강학과 수업에서 이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장이 편안해야 온몸이 편안하다. 장은 우리 몸의 뿌리와 같다. 그 말씀이 어찌나 마음에 와닿던지요. 저는 강의실에서 그 말씀을 받아 적으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 건강에 해조류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해조류에는 식이섬유와 다당류가 풍부합니다. 이게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는 거죠. 우리 뱃속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늘 다투고 있는데 해조류가 좋은 균의 편을 슬그머니 들어주는 셈입니다. 게다가 해조류는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든든하니 과식을 막아주는 거죠. 나이살을 걱정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요. 요즘 미국에서는 해조류로 만든 별별 제품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바삭한 해조류 스낵이 감자칩 자리를 넘보고 있어요. 곱게 빻은 해조류 분말도 인기입니다. 심지어 해조류로 만든 영양제까지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죠. 시장이 폭발하듯 쑥쑥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문득 교수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좋은 음식은 결국 세상이 알아본다. 우리 밥상의 미역과 다시마가 지금 저 바다 건너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빙긋 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늘 곁에 두고 먹던 것이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니 어찌 흐뭇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날 저녁 미역 한 줌을 정성껏 불렸습니다. 작은 미역 줄기 하나가 세계인의 장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니 그저 신통할 따름이었습니다. 우리 밥상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싶었어요. 챕터 7. 채식주의자들이 열광한 결정적 이유. 이번엔 전혀 다른 무리가 해조류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고기를 줄이고 식물성 식단을 찾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또 환경을 위해서 채소 위주로 먹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채식에는 한 가지 큰 고민이 따라붙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고기를 끊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쉽거든요. 채식하는 사람들이 늘 머리를 싸매는 대목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해조류가 구원투수처럼 떡하니 등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해조류가 그저 채소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해조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채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단백질 덩어리였던 거죠. 저는 그만 헛웃음이 났습니다. 우리가 반찬으로 무심코 집어먹던 김과 미역이 사실은 고기 못지않은 단백질 공급원이었다니요. 채식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부족하기 쉬운 영양을 바다 채소 하나로 알뜰히 채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새삼 우리 식탁에 해조류가 다시 보였습니다. 작고 흔하고 값싼 이 음식이 알고 보면 영양이 그득 담긴 보물 상자였던 겁니다. 채소에 탈을 쓴 단백질이라니요. 온 세상이 해조류에 푹 빠질만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감탄했습니다. 흔하다고 우습게 보던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참으로 귀하다 싶었어요. 채소인 줄 알았던 것이 단백질이었다니 세상에 이런 반전이 또 있을까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실을 곱씹으며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챕터 8. 한국인은 이미 보약을 먹고 있었다. 이제 저는 가만히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미국이 뒤늦게 발견한 슈퍼푸드. 유럽이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하는 건강식. 세계가 이제야 호들갑을 떠는 이 바다 음식을
우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먹어왔을까요? 답은 참 간단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아니 수백 년 전부터 먹어왔습니다. 갓 아기를 낳은 산모상에도 미역국이 올랐습니다. 학교 급식에도 김이 빠지지 않았죠. 평범한 집 밥상에도 다시마 우린 국물이 늘 함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한방 공부를 하면서 옛 의서를 들춰보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해조류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동의보감을 보면 미역을 두고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해체는 성질이 차고 맛이 짜며 독이 없다. 열이 나며 답답한 것을 없애고 기가 뭉친 것을 풀어주며 오줌을 잘 나가게 한다. 다시마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곰포는 얼굴이 부은 것을 내려준다. 수백 년 전 허준 선생이 이미 해조류를 약으로 또렷이 기록해둔 겁니다. 저는 책장을 덮으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세계가 이제야 떠받드는 그 가치를 우리 조상들은 진작에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흔하다고 무심히 떠먹던 그 한 그릇이 사실은 세계가 인정한 바다의 보약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다시 미역국을 끓이려 합니다. 그저 흔한 국 한 그릇이 아니라 조상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보약 한 그릇을 말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국을 저는 오늘 참 귀하게 떠먹을 생각입니다. 흔한 것이 가장 귀했다는 이 깨달음을 저는 오래도록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건넨 그 보약을 이제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작정입니다.